예, 예, 안녕하십니까. 배점태 강사입니다. 오늘은 은퇴 후 일을 통한 소득 창출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100세 이상 고령자 현재 여러분들 우리가 100세 이상 고령자가 얼마 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2010년도에는 한 1,800명 됐고 2015년도에는 3,200명 정도, 한 2배 이상. 지금 현재 2020년 되면 더 많은 고령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분한테 여쭤봤습니다. 장수 비결이 뭐냐라고 여쭤보니까 첫 번째로 대답하는 것이 절제된 식습관, 두 번째는 낙천적인 성격, 세 번째는 규칙적인 생활, 뭐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돈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답변. 그러면 인간은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까요? 기록에 의하면 성경이나 동의보감에 보면 120세까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랑스 생물학자 뷰팽에 연구를 했는데 동물이 성장 기간에 6배까지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인간도 우리 성장 기간에 20세니까 120세까지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렇게 오래 사는 장수가 축복일까요? 재앙일까요? 저는 준비가 되지 않는 장수는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필요한 요소, 행복한 노후를 위한 필요한 요소들은 건강, 일, 소득, 관계, 취미, 여가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이 필요한 요소 중에서 일과 소득에 관한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넌센스 퀴즈도 비슷한 건데 그래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꼭 필요한 거, 여자와 남자를 조사를 해봤는데 답변이 좀 다르게 나왔습니다. 여자는 첫 번째로 건강, 두 번째는 돈, 세 번째는 친구, 네 번째는 딸, 다섯 번째는 애완견, 찜질방인데 남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부인, 마누라. 답변이 동일합니다. 물론 좀 재밌게 하려고 조사한 거지만 좀 시사하는 바, 의미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은퇴 후에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합니까? 저는 일단은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건강하면 건강해서 근로소득 한 달에 100만 원을 번다면 은행에 정기예금 10억을 예치해 놓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은행에 정기예금 10억을 예치해 놓으면 여러분들 VIP로 대접받습니다. 두 번째로는 건강이 본인의 삶의 질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일업이 폭탄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은퇴 후에 건강 다음으로 중요한 건 또 무엇일까요? 돈이죠. 그죠? 생활비. 생활비가 있어야 생활을 할 수가 있잖아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조사에 의하면 노후에 필요한 월 평균 생활비를 부부 기준으로 최소 생활비는 174만 원이라고 합니다. 적정 생활비는 237만 원. 물론 사람에 따라서 이 생활비가 사용이 틀리겠지만 평균적으로 이렇게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와 같은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나의 분신을 최대한 준비한다. 야, 어디 가서 분신이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자식이라고 답변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유전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는 분신이죠. 그런데 투자 측면, 돈으로 추모해서는 자식은 애물단지입니다. 투자 수익률이 가장 낮은 것은 자식에 대한 투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본인이 근로 은퇴 시점을 연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후의 나의 분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죠. 혹시 화면에 보이는 그림 보이십니까? 홍길동이죠. 홍길동은 분신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나의 깃털로 분신을 만들었죠. 이 분신을 통해서 탄간오리를 혼내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분신은 무엇으로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까? 땅과 노력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분신을 만들 수 있습니다. 뭐냐면 금융자산, 실무자산 이런 것들이 분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실물자산 10억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투자 수익률 6%에 투자한다면 월 500만 원. 사실 뭐 6%가 쉽지 않습니다만 조금만 노력하면 한 3% 정도 수익률을 낼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면 250만 원 정도. 그러면 나의 금융자산이 내가 일을 안 해도 250만 원에서 500만 원을 꼬박꼬박 벌어서 갖다 줍니다. 그래서 나의 노후는 자식이 아니라 자산이 책임을 진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은퇴해도 일을 해야 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물론 조금 전에 드린 것과 같이 경제적 필요에서 일을 해야 되지만 반드시 돈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면 삶의 보람이라든가 노화 방지 이런 등을 위해서 일을 할 필요가 있고 연구에 의하면 일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이런 과도한 일이 아니고 적정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건강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노후의 재테크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저는 말씀드립니다. 노후의 최고의 재테크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은퇴자 일자리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의 모든 정보는 내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일자리 정보는 한 군데로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걸 알고 있습니까? 워크넷 들어보셨습니까? 워크넷에 대한민국 모든 일자리가 정보가 되고 이 워크넷 정보는 스마트폰으로 바로바로 확인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아쉽지만 은퇴자한테는 이게 참 유용하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정보 때문에 나에 맞는 적절한 정보를 탐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은퇴자 일자리 정보로는 백세룰이라든가 서울시 어르신 복지센터 이와 같은 사이트에 가서 확인해 보는 것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일자리 정보 탐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백세누리 등에서 일자리가 어떤 것이 있느냐? 뭐 서울 시험 감독관 파견이라든가 요아 아동 도우미라든가 경비 주차 관리원이라든가 다양한 일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눈높이만 낮춘다면 현재도 이런 일자리가 8,000개, 9,000개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근로사업 일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1년에 2번을 합니다. 이번 모집은 2020년 모집은 11월 달에 끝났습니다. 어떤 지원 혜택을 주려면 1일 6시간 근무하는 거로 해가지고 114만 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사대보험도 되고 있고 그럼 신청을 어디서 하느냐면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일단 생계급여나失業급여를 받으시는 분은 참여가 할 수가 없고 이 기준중위 소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65%를 초과하시는 가구라든가 가족 합산 재산이 2억을 초과하는 가구는 참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 50+ 재단은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여러 가지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50+ 재단은 50+ 세대한테 소득과 재산과 관계없이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린다면 소득 중에서 근로소득, 4대 보험이 되는 근로소득을 가지신 분들은 자격 요건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50+ 재단에서 제공해주는 일자리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 요건은 나이입니다. 만 50세에서 67세. 또 조건도 지역, 서울 거주자라고 하면 그럼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느냐? 월 57시간 근무, 그래서 주 2일에서 3일 정도 근무하시면 됩니다. 보수로는 월 한 52만 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이런 일자리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람 일자리를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린다면 한 31개 정도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시는 것과 같이 취약계층에 대한 도움을 한다든가 활동 도시락을 나눠준다든가 기업 또는 개인 컨설턴트로 이런 활동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보건복지부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격 요건은 만 65세 기초연금 수령자입니다만은 시장형이라든가 인력 파견형은 만 60세 이상도 가능합니다. 지원 혜택으로는 월 30시간으로서 27만 원 정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기 일자리 관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일자리는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아르바이트입니다. 많은 부분들이 이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이런 것까지 아르바이트까지 해야 되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분은 이제 자존심이죠, 그죠? 근데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그런 것도 자존심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약에 2달 후에 유럽 여행을 가겠다. 그런 가기 위해서 내가 그 경비를 마련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건강하게 기쁘게 저는 아르바이트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새 맥도날드와 같은 패스트푸드점에 가면 머리 희끗 하신 분들이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분이 참 멋있게 보이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 일자리. 내가 돈과 싫다. 돈과 관계되는 건 일하기 싫다. 라고 했을 때 자원봉사 관련 일자리를 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원봉사는 물론 소득은 없습니다만은 돈은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자원봉사를 함으로써 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죠. 여러분들 헬스 가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자원봉사를 하면 자동적으로 육체 노동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더 중요한 거는 정서적 만족감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몸값을 좀 높이고 싶다 하면 교육을 통해서 일자리 기회를 확대해 보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기술교육원이 있습니다. 만 15세 이상 서울 시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교육을 통해서 일자리 기회를 확대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교육에 어떤 것이 있는지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3D 프린팅이라든가 그 다음에 건설 보수라든가 가구 디자인 이와 같은 다양한 직종들을 무료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일과 노동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계속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요약하는 것과 같은 내용인데 일단은 국가지원 노인 정책 일자리가 노동 강도도 가장 낮고 임금도 가장 낮죠. 그 다음에로서는 50+의 보람 일자리,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 일자리, 일반 기업 일자리가 올라갈수록 임금이 높을 대비 노동 강도가 더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은퇴 후에 우리가 일자리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우리가 일과 여가에서 보면 이 기회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내가 하루 종일 일을 하면 나의 건강과 여가를 챙길 수 있는 시간을 뺏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회비용을 은퇴했을 때는 이 기회비용을 고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균형 있는 일과 여가를 위한 균형 있는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한 소득 창출 관련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일자리 정보 탐색 노력이 필요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과 나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찾기 위한 끊임없는 도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